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한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1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판례는 청구이해소의 기판령 및 조정 결정의 효력이 배당이해소의 제3자인 피고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약 17억 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조합은 이에 대해 청구이해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약 12억 원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매 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배당이의소의 소송 요건입니다. 배당이의소는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이 그만큼 배당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청구이해소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입니다. 청구이해소는 집행을 막기 위한 형성소송으로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근거가 된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채권이 존재하는지 같은 실체적인 문제는 여전히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일반적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그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네 번째 쟁점인 조정 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조합 사이에 조정 결정이 있었지만 피고들은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결정에 따른 기판력이 피고들에게까지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 존재를 자유롭게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은 조정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을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이해소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권리주장이나 배당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 참여할 때는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